당신하고는 이제 가치관이 안 맞아. 그 애는 날 이해해주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나를 남자로 봐주더라고. 30년이나 같이 살았지만 당신은 날 그냥 남편으로만 봤잖아. 손에 쥐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32년 동안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그릇이, 우리 결혼식 때 받은 그릇이 산산조각 났어요. 아빠가 만나는 그 여자 29이래. 큰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재혼도 많고. 아빠도 이제 자기 인생 살아야지. 뱃속에서 열 달을 품었던 내 새끼가 내 가슴을 가위로 도려내고 있었어요. 엄마, 전 중립이에요. 아빠도 이해되고, 엄마도 이해되고. 아들의 말에 숨이 막혔어요. 중립이라고. 내 아버지가 내 엄마 인생을 버렸는데 중립이라고? 그런데 작은 딸은 더했어요. 엄마가 아빠 외도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평소에 아빠한테 너무하셨잖아요. 맨날 피곤하다고, 머리 아프다고. 아빠 기분도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외도가 제 탓이 되어버린 그 순간. 피곤하다고요? 머리 아프다고요?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집에 와서 저녁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래도 당신 아빠 기분 맞춰주려 애썼는데, 전화기를 내려놓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 언제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그날의 절망이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65세, 이혼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30년 운영하던 미용실도 정리했고, 남편은 젊은 여자와 새 삶을 살고 있고, 자식들과는 한 달에 한 번 통화하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걸까요? 불쌍해서 어떡해. 자식들도 속 썩이고. 혼자 늙어 죽을까봐 걱정이다. 주변의 시선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제가 평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걸.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좋은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화입니다. 6년 전 그날 남편의 휴대폰에 온 문자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오빠, 오늘 퇴근하고 만나요. 보고 싶어. 발신이는 남편 회사에 새로 온 여직원이었죠.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32년을 함께 산 남자.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미용실 하는 제가 늘 피곤해 보인다며 주말마다 등을 마사지해 주던 사람이.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늦은 퇴근, 주말 출장, 잦은 회식.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들어온 이혼 서류. 당신하고는 이제 가치관이 안 맞아. 젊은 사람이 주는 설렘이 있어. 남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과도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큰딸은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한다며, 아들은 중립을 지키겠다며, 작은 딸은 그저 외면하기 바빴죠. 미용실에서 매일 손님들 머리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잘 지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밤마다 베개를 적셨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남편의 배신이, 자식들의 냉담함이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달까요? 그리고 한 달 전 평생 운영하던 미용실을 정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죠. 이 나이에 무슨. 혼자 뭐하고 살려고. 하지만 전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아내로서의 정화도, 엄마로서의 정화도 아닌 오롯이 나로서의 정화를. 여러분, 이제부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이, 들매 이야기.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행복의 이야기. 미용실 정리를 결심한 날,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흰 머리가 듬성듬성 보이는 머리, 주름진 얼굴.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빛만은 30살 때보다 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쳤어. 정화 씨 미쳤어. 단골 손님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30년 전 이 자리에 처음 미용실 간판을 걸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다들 말렸죠. 애 둘 딸린 주제에 무슨 가게야? 남편 월급이면 충분하지 않아? 하지만 전 해냈어요. 아침 7시 문을 열어 밤 9시 문을 닫기까지. 육아와 살림, 시부모 봉양까지 하면서도 한 번도 휴가를 가지 않았죠. 그렇게 30년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랑 같이 살아요. 모실게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아들아, 이제는 엄마를 모시겠다는 말을 하지 말아줘.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누군가의 짐이 되기에는 너무 젊어. 권리금을 받아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공간이지만 제게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둥지였어요. 짐을 정리하다 문득 결혼식 앨범이 나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26살의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는 어디로 갔을까? 사진을 천천히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큰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계시는데 순간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의 입에서 나온 아빠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딸아, 엄마가 묻고 싶은데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어요. 엄마는 왜 아빠의 잘못을 뉘우침으로 살아야 하니? 딸이 말을 잃었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는 날이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고른 이불을 펴고 제가 선택한 커튼을 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날 밤 베란다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35에 저는 달을 볼 시간이 없었고 55에 저는 달을 볼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의 전 처음으로 저를 위한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기며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정화야, 이제 너를 위해 살자. 두렵지만 설레는 걸. 이게 바로 자유구나. 아, 새벽 4시 허리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30년 동안 서서 일한 대가겠죠. 미용실에서는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야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게 됐나 봅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아파트 단지 사이로 보이는 작은 공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문득 옛날이 생각났습니다. 정화야, 나랑 아침 운동 좀 하자. 젊었을 때 친구가 몇 번이나 권유했었죠. 그때마다 전 웃으며 거절했어요. 바빠서, 시간이 어디 있다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던 건 어쩌면 제가 만든 변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날부터 아침 5시면 일어나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바퀴도 힘들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어머, 정화 씨,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미용실 단골이었던 김 선생님과 마주쳤어요. 그녀의 손에는 테니스 라켓이 들려 있었죠. 테니스. 재미있나요? 제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어요. 김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한번 와보실래요? 초보자 반이 있어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라켓을 잡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하지만 공을 한 번, 두 번 치다 보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돌아왔어요. 뛰고, 달리고, 웃고, 이런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어머, 정화 씨 땀 흘리는 모습 처음 보네요. 김 선생님이 놀란 듯 말했어요. 그 말에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전 남편과 자식들의 삶만 닦아주느라 제 삶은 한 번도 땀 흘려본 적이 없었다는 걸. 한 달이 지났을까.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꼿꼿해진 허리, 밝아진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씩 늘어나는 걷기 거리와 함께 제 안에 무언가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의 걱정 어린 전화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엄마가 좀 바빠서. 바쁘다뇨? 무슨, 응. 엄마가 지금 살아보느라 바쁘거든. 처음으로 제가 저를 위해 쓰는 시간이 생겼어요. 아침 공원을 걸을 때, 테니스장에서 공을 칠 때, 그때만큼은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나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통증이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마시는 아침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쩌면 나 자신을 위해 흘리는 땀방울 속에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걸. 할머니, 이거 뭐예요? 아파트 복지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5살 지우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테니스 라켓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이건 테니스 라켓이라고 하는 거야. 아이의 맑은 눈빛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전 지우예요. 할머니는요? 난 순간 망설였습니다. 할머니라는 말이 마음 한켠을 불편하게 했거든요. 난 정화라고 해. 정화 이모. 그렇게 말하는 제 입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이상하게도 이모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이모, 저도 테니스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지우야, 넌 아직 너무 어렸어. 아, 정아 씨, 마침 잘 오셨어요. 복지관 선생님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방과 후 교실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막 내 삶을 찾아가는 중인데. 하지만 지우의 맑은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국 방과 후 교실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미용실에서 똑같은 머리만 자르던 손으로 이제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르고 붙이는 미술 시간을 보내게 됐죠. 정아 이모,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매주 수요일이면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눈빛들이 제 인생의 새로운 빛이 되어 주었어요. 어머, 정화 씨, 이런 데서 봉사를 하시다니. 어느 날 옛 단골 손님을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섞여 있었어요. 불쌍한 할머니가 시간을 때우나 하는 시선이었겠죠. 하지만 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전 이제 아이들에게 배우는 중이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아이들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순수한 웃음을 잃어선 안 된다는 것. 호기심을 가져야 삶이 빛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는 것. 정아 씨, 우리 교사 모임에도 한번 나오실래요? 복지관 선생님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교사 모임에서 만난 분들은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었어요. 이혼, 사별,
은퇴.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었지만 그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낸 분들이었죠. 정아 씨는 어떻게 그렇게 변하실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마도 제가 변한 게 아닐 거예요. 원래의 제 모습을 찾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정화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중이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았어요. 진정한 관계란 서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걸. 아이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복지관을 나서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는 거였다는 걸. 발레요? 이 나이에? 복지관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시니어 발레 수업, 우아한 움직임의 시작. 가슴 한켠이 간질거렸어요. 문득 4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0살, 미용학원을 다니던 시절. 학원 앞 발레 학원을 지날 때마다 몰래 들여다보던 창문. 분홍색 타이츠를 입은 무용수들의 우아한 동작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그때 배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늘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죠. 하지만 그땐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너무 늦어서. 이제는 65살. 40년 전보다 더 늦어버린 나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게시판 앞을 떠나지 못했어요. 어머, 정화 씨도 관심 있으세요? 복지관에서 만난 김 선생님이었어요. 저도 지난달부터 시작했어요. 같이 해요. 처음 발레복을 입었을 때의 떨림은 잊을 수가 없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고도 새로웠습니다. 흰 머리에 분홍색 타이츠라니. 웃음이 나오려다가 눈물이 났어요. 자, 오늘은 기본 포지션부터 시작할게요. 발레 선생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어색했어요. 무릎은 뻣뻣하고 허리는 굳어있고. 하지만 음악이 흐르고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속 딱딱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 정화 씨 표정이 달라졌어요.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소녀 같은 미소가 있었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미소. 40년 전 발레학원 창문 너머로 동경하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발레를 배우신다고요? 영상통화로 발레복 차림을 보여주자 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응, 이제 시작이야. 다음 달에 있을 작은 공연도 준비 중이고. 엄마, 전 반대했는데 죄송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엄마 처음 봐요. 발레를 시작하고 석 달. 이제는 아침 테니스가 끝나면 복지관으로 달려가 스트레칭을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아이들과 책을 읽고 오후에는 발레 연습을 해요. 정화 씨, 이제 진짜 예술가 같아요. 동료들의 칭찬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맞아요. 전 이제 예술가가 됐나 봐요. 내 인생이라는 캔버스 위에 새로운 색을 칠해가는 예술가. 오늘도 발레 연습이 끝나고 거울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하지만 그 속에서 반짝이는 영혼은 20살 때보다 더 아름다워졌다는 걸 알아요.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가장 빨랐던 걸까요? 발레 신발끈을 매면서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어떤 동작을 배울지 가슴이 설렙니다. 엄마,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하세요. 발레 연습을 마치고 나온 어느 날 아들의 전화였어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6년 만에 듣는 그 사람의 소식. 엄마,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신대요. 젊은 여자는 벌써 떠났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마음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이었어요. 아들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네.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엄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만 알았지. 나를 사랑하는 법은 몰랐던 것 같아. 아빠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어쩌면 그저 습관이었는지도 몰라. 발레 슈즈를 가방에 넣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들아, 너희가 어릴 때 엄마가 늘 하던 말 기억나니? 엄마는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그때 엄마는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나 자신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거든.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았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걸 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부모가 자식 곁에서 늙어가는 게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오히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어. 엄마. 너희들,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요즘 정말 행복해. 아침에는 테니스 치고, 점심에는 아이들과 책 읽고, 오후에는 발레도 배우고, 이렇게 내 삶을 살다 보니 너희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됐어. 벚꽃이 날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전해줘. 이제는 괜찮다고.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찾아가면 되는 거라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문득 복지관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발레복 차림의 제가 이상하게도 당당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깨달았다. 사랑한다는 건 집착이 아니라는 걸.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그들의 삶에서 조연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부모를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더욱 빛나는 것이란 걸.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발레 공연이 있어. 보고 싶으면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엄마는 이제 너희의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온다면 엄마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게 너희에게도 힘이 됐으면 좋겠어. 정화야, 영숙이가 떠났어. 발레 연습을 마치고 나온 어느 날, 오랜 친구의 전화에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영숙이는 제 미용실 단골이었던 친구였어요. 3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늘 같은 시간에 찾아왔었죠. 정화야, 너는 참 부러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거. 그때마다 전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남편 공무원에 자식들 다 잘 되고. 하지만 영숙이의 눈빛이 왜 그렇게 공허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갔어요. 영숙이의 평생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던 시간. 정작 영숙이의 모습은 찾기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늘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아들의 추모사가 이어졌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 아프게 들리던지.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지관 앞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요양원 버스가 도착하고 있었거든요. 허리 굽은 어르신들이 한 분 내리시는 모습. 그분들의 눈빛에서 영숙이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하고, 꿈꾸고 싶어도 꿈꾸지 못한 채, 그저 자식들 뒷바라지로 평생을 보낸 그날 밤, 발레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우리 요양원에서 공연하면 어떨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네? 요양원이요? 네. 우리처럼 늦게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요양원 순회 공연. 처음에는 작은 시도였어요. 하지만 공연을 볼 때마다 반짝이던 어르신들의 눈빛. 그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한 할머니의 중얼거림이 들려왔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해보실래요? 그날부터 요양원에서 간단한 발레 동작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휠체어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손 동작부터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일어나서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분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화 씨, 내가 이런 날도 보내. 평생 처음으로 발레 동작을 해보신 팔순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영수가, 너를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어. 살아있다는 건 끝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나는 알아. 진정한 나로 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도 난 발레 슈즈를 신으며 생각해. 영숙이가 못 다 핀 꽃을 이제 내가 대신 피워줄게. 그리고 속삭여봐. 영수가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를 아시나요? 요양원 대강당에 모인 어르신들 앞에 섰습니다. 발레복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어요. 1년 전 저는 65세의 이혼녀였어요. 30년 운영하던 미용실은 정리했고 남편은 떠났고 자식들과는 멀어졌죠. 청중석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도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이 계셨나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매일 아침 테니스를 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렇게 발레도 하고 있죠. 어르신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도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남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는 걸. 그때 객석 뒤쪽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아들, 큰딸, 작은딸. 아이들이 와 있었네요.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 돈도 건강도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발레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와 함께 하는 실버발레단 동료들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보세요. 우리 모두 평범한 할머니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동작들.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어요. 춤을 추면서 지난 1년을 생각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던 순간들. 테니스장에서 흘린 첫 땀방울.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발레 동작을 처음 배우던 날의 설렘. 마지막 포즈를 취하며 눈을 감았어요.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무대를 내려와 객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우리 함께 해요. 각자의 꿈을 찾아가는 여행.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가왔어요. 엄마 멋져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래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걸.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거라는 걸. 오늘도 전 일기를 씁니다. 정화야, 너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인생 2막을 살고 있어.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온전한 너로. 그리고
이 행복한 변화가 다른 이들에게도 작은 빛이 되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노후겠지. 밤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알아요. 우리 모두가 반짝일 자격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빛나는 순간은 바로 지금 여기라는 걸. 여러분, 오늘 거울을 보셨나요? 거울 속의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셨나요? 혹시 저처럼 다른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홀로 남았다고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눈빛은 반짝일 수 있어요. 당신만의 꿈을 꾸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테니스든 발레든 그림이든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아직 반짝일 수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어요. 65세 새로운 시작을 한 정화 올림.